요가수트라 수행의장 46절, 4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는 안정됨, 편안함, 자세라는 단어가 있고 단어가 좀 적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길게 만들어 보면 명상의 완성, 그러니까 요가의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마음, 그리고 감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왔던 것 같고, 특히 마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몸의 안정성과 편안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결과, 여지껏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 마음이 안정된 결과, 그것은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몸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몸도 안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편안한 몸 또는 그 견고하게 유지되는 몸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역시 그 몸이 좋아야 마음도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몸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과 마음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언제나 건강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제 몸을 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몸의 자세를 이제 건강한 그 몸의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뒤틀리거나 그런 자세는 그 몸이 반듯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 또 그런 자세는 역시 그 몸의 건강 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언제나 반듯한 그 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시 불가분의 관계, 이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그런 말을 제가 좀 자주 하긴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져야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져야 몸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몸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도 안정되지 않는 것이고, 몸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반듯하지 않다면 반듯한 마음의 긍정적인 속성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식 수준이자 더 이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필요치 않는 궁극의 경지인 삼매의 세계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안 좋고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기쁨과 희열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삼매의 경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찰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신과 모든 대상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해야 할 관찰자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반듯한 몸을 유지해야만 긍정적인 마음의 속성도 드러나고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의 속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듯한 몸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체 활동과 자세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오래도록 그런 신체 활동과 자세들을 숙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반듯한 몸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최상의 의식 수준이자 궁극의 경지인 삼매의 경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함이 유지되는 반듯한 몸이란 기본적으로 다리와 엉덩이가 탄탄하게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허리와 어깨 역시 탄탄하고 또한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아랫배와 엉덩이, 그 손과 발은 따뜻한 열감이 있어야 하고 그 반대로 이제 아랫배와 엉덩이, 손과 발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반대로 머리, 어깨, 가슴은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몸에 대해서 그 건강한 그 몸에 대해서 또 반듯한 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이제 밝혀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반듯한 몸에 대해서 이제 명상의 완성 또 요가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그 반듯한 몸,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제가 이제 초반부에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대체적으로 가부좌, 결가부좌 자세를 취하고 또는 이제 가부좌 자세를 취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이제 그런 자세들이 명상의 자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가부좌 또는 이제 가부좌 자세, 가부좌 자세를 연꽃 자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결가부좌 또는 연꽃 자세를 예를 들어서 반듯한 몸과 반듯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결가부좌나 이제 연꽃 자세라고 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다리라고 하고, 어린아이들은 아빠 다리 또는 아빠를 흉내낼 때 그렇게 이제 아빠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다리를 접고 있지만, 그 다리가 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릴 수가 있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접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다리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고, 또 15분 이상 20분 30분 정도 앉아 있기만 해도 이제 다리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 다리의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다리를 불편하지 않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의 자세인데, 이제 엉덩이는 척추를 받쳐주는 그런, 이제 다리와 엉덩이는 이제 척추를 받쳐주는 몸의 신체의 부분인데,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 허리가 반듯하게, 척추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뒤로 빼고, 엉덩이가 좀 약간 뒤로 빠지게 하고, 그래야만이,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만이 허리가 이제 완만한 곡선이 되고, 자연스럽게 신체의 구조
자연스러운 신체의 구조에 맞게 그렇게 이제 허리가 완만한 곡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야 허리가 반듯해진다.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아랫배는 살짝 당기고 가슴은 좀 이렇게 펴면서 어깨 쪽은 힘을 빼고 이제 가슴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 하면서 어깨는 힘을 빼고 고개는 반드시 세우지만 이렇게 뭐 턱을 아래로 살짝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하고 눈은 감는 듯 마는 듯 얼굴은 옅은 미소. 근데 이제 자세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러니까 다리를 편안하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를 안쪽으로 살짝 당기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가슴은 펴고 위로 들어올린 듯 어깨는 힘을 빼고 목은 반드시 고개는 살짝 숙이는 것처럼 눈은 감는 듯 마는 듯 얼굴은 옅은 미소 편안하게 이것은 결국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잘하는 그러니까 좋은 정신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의 신체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 명상하는 자세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동그랗게 이제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말아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흉내만 내는 그런 자세입니다. 정말 명상을 잘하고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손에 힘을 빼되 살짝 약간 힘을 주는 듯 그러니까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긴장을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긴장하는 것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그런 자세에 물론 그런 신체, 그러니까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 신체, 몸 전체와 손에 힘을 살짝 빼거나 살짝 힘을 준 거나 하는 그런 그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닌 그런 자세와 형태 또는 상태 그런 것이 명상을 오래 하고 잘한 사람이 터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과 그 엄지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하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살짝 펴는 듯 마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될 때만이 몸의 기혈의 순환 기 에너지가 요가에서는 프라나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라고 하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기, 에너지가 몸 전체에 잘 흐르고 그러니까 잘 순환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해서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어깨는 힘을 빼고 하지만 어깨 힘을 빼는 이유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팔과 손에도 긴장을 풀어야 한다. 또는 이제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몸에 긴장이 있는 것이고 어깨나 목에 그 필요한 느낌이나 묵직한 느낌 또 뭉친 느낌이 있다면 역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제가 자세에 대한 설명도 드렸지만 그 운동도 적당히 해서 특히 스트레칭도 적당히 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세를 반드시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야만이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고 그런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 또 안정되고 편안한 몸으로 몸이어야만 명상을 완성할 수 있다. 요가의 최종 목적지인 삼매의 경지에도 그런 몸 자세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7절에는 불안정, 긴장을 푸는 이완, 줄임, 한계 없음 또는 무한함, 생각의 전환, 명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몸과 마음의 불안정한 상태를 줄여나가게 되면 한계 없는 무한한
명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언제든지 지금 설명, 46절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언제든지 또는 언제나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숙달시키고 최상의 의식 수준인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47절에는 안정되기 위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을 해야 한다. 그 이완을 해야만이 그 한계가 없는 무한한 생각의 가능성 또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반듯한 몸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이완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요가 수행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의 힘을 빼고 육체적인 긴장을 풀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완하는 시간이 반듯한 자세를 취하고 활동하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도 나중에입니다. 이제 그 명상이 익숙해질수록 그렇게 이완하는 시간이 반듯한 자세를 취하고 활동하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가 수행이 좀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제 좀 익숙해진 관찰의 능력이 익숙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 요가 수행을 좀 더 이제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가 수행이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시간의 비율, 그러니까 무엇인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한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이완의 시간, 그 이완의 시간의 비율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완의 시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요가 수행을 잘해서 자기 스스로 알고 깨우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가 수행의 완성이라는 것은 집중과 이완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요가 수행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상승작용, 요가 수행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상승작용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했고 47절을 한번 낭송해 보자면 46절과 47절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불안정한 상태를 줄여 나가게 되면 한계 없는 무한한 명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46절과 47절을 했는데 48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는 그러므로 상반되는 이원적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러므로 서로 상반되고 이원적인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서로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므로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가에서의 그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결코 집중의 연속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구절에 그 집중과 이완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결코 집중의 연속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완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이완이라는 상반되고 이원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연속이라는 것은 불안정과 불편함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집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집중의 연속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과 불편함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가 수행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집중의 연속 이후에 또한 멈춤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멈춤이 있어야만이 요가 수행의 완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력이 있다면 노력의 멈춤도 있어야 노력도 완성되는 것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의 멈춤이 있어야 생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가 있으면 올바른 자세, 그런 올바른 자세와 활동이, 신체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런 자세와 신체적인 활동의 멈춤도 있어야 신체적인 자세와 활동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활동이 있으면 활동을 멈추는 것이 활동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보, 진화. 나아감이 있으면 나아감이 멈추는 것이 나아감을 완성하는 것이다. 고행이 있으면 고행을 멈추는 것이 고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삶을 멈추는 것이 삶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삶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진정한 삶의 완성이란 멈추는 것이다. 삶이 완성이 되고자 한다면 삶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완성되지 않는 삶이 그쳐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매의 뜻이 말과 생각과 말이 그쳐진다. 그쳐진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멈춘다는 것, 그것 자체는 그치는 것이고, 놓아두는 것이고, 비워두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비웠다. 나는 불편한 마음을 버렸다. 그것이 결국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멈춘다는 것, 아까 이제 멈춘다는 것이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멈춘다는 것은 결국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착에 대해서 전에 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멈춘다는 것은 속해 있지 않는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행하되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멈춘다는 것이 곧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초월의 경지이자 궁극의 경지인 삼매의 경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집중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완 또한 반복함으로써 요가 수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집중과 이완처럼 상반되고
이원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반되고 이원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무엇일지라도 스스로 완성되거나 완벽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48절 제가 그 상반되고 이원적인 것, 그러니까 집중과 멈춤, 그러니까 집중과 이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집중과 멈춤, 이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사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장 그 몸과 마음이 효율적이고 극대화돼서 결국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